네, 그러면은 이제 이번 시간에는 타입스크립트 관련해서 이제 좀 수업을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많이들 사용하시는 게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좀 많이들 사용을 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C 다음에 저는 이제 자바를 이제 배웠었는데 자바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같이 들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바 프로그래밍이 OOP라고 해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이제 프로그램 이라고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OPL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 C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거는 아마 이제 코드를 짜시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쭉 이제 코드를 읽어가면서 실행해 나가는 이제 그런 문법들을 배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C++라든지 아니면은 자바라든지 얘네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랭귀지라고 해서 오브젝트가 메인인 그런 언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웹 프레임워크를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게 사실 자바스크립트기는 해요. 근데 이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일화를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바스크립트를 만드신 개발자가 이 자바스크립트를 10일 만에 개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되게 빠르게 개발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바스크립트가 그냥 웹브라우저에서 간단하게 돌릴 용도로서 사용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만들다 보니까 뭐 이 C나 C++나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문법들 규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컴파일을 하다 보면은 실행이 안 되는 경우들도 꽤 많고, 그다음에 뭘 실행을 하려고 하면은 문법이 틀려가지고 프로그램이 컴파일이 안 되는 경우들도 꽤 많은데, 이 자바스크립트는 그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제약 조건을 풀어줬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자바스크립트는 타입이라는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C에서 뭐 인테저 변수를 선언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선언을 해요? 인트 뭐 a는 뭐 10 이런 식으로 이제 C에서는 보통 선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수의 이름 앞에다가 항상 타입을 붙여가지고 이제 변수를 선언을 하도록 하죠. 근데 이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타입을 주지 않고 변수를 선언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냥 대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는 이 타입에 대한 제약 조건을 아예 없애버린 언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이 C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선언을 하고 A에다가 뭐 이런 문자열, 뭐 hello라는 문자열을 넣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바로 컴파일 에러가 걸려버리죠. 왜냐면은 인테저로 선언된 변수이기 때문에 int 말고의 다른 타입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a 같은 경우에 뭐 10.2라는 이런 더블이라든지 플로팅 넘버의 값들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에러는 나지 않아요. 다만 강제적으로 타입 캐스팅이라는 게 이제 이루어지죠. 네, C 배웠던 기억을 잘 살펴보시면은 이 10.2라는 게 인테저라는 변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10.2라는 게 10으로 강제로 인트 타입으로 이제 변환이 되고 이 값이 A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C라는 언어, 뭐 나머지 언어들도 다 비슷해요. C++ 아니면은 이제 자바 아니면 뭐 C# 뭐 이런 랭귀지들은 타입에 대해서 되게 강건한 녀석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규칙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C++ 수업 안 들으신 분? 없죠? 다 들으셨죠? 예, 그러면은 이 C++이라는 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클래스라는 문법이 있잖아요. 이 클래스 안에 멤버 변수들도 있고 그 다음에 멤버 이제 함수들이 있죠. 메소드들이 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타입 체킹이 다 이루어지면서 되게 복잡하지만 되게 완벽한 언어로서 동작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타입 체킹 기능이 빠져 있고 되게 프리한 언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슷하게는 파이썬도 마찬가지예요. 예, 파이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파이썬에서 변수를 선언할 때 어떻게 하죠?
예, 그냥 뭐 타입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에다가 그냥 값을 넣어요. 예, 이러면은 이제 동작합니다. 네, 여기 지금 콜론은 없어도 되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변수 이름에 어떤 특정한 값을 넣게 되면은 잘 동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 변수에다가 갑자기 문자열을 만약에 넣는다라고 했을 때 얘도 잘 동작해요. 네, 아무런 이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 같은 경우에도 이 변수에 대해서 타입을 아무렇게나 지정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가 가장 큰 장점을 갖는 거는 타입 체킹이 없어서 내가 코딩을 할 때 제약 조건이 없으니까 빠르게 코딩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웹을 개발을 할 때 요 이제 웹을 개발하신 분도 그냥 뭐 어떤 제약 조건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냥 일단 빠르게 개발을 해보자. 그래서 웹 같은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가 처음 나왔을 때니까 웹이 처음 나왔을 때에는 그렇게 복잡한 문법들이 많이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고 빠르게 개발을 해보자 해서 자바스크립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 와서 이제 나오는 문제점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자, C에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뭐 2랑 예, 2랑 같냐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얘는 뭐를 반환을 할까요? 얘는 뭐를 반환을 할까요? 예, 얘는 당연히 false를 반환을 하겠죠. 예, 왜냐면은 일단 타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false를 반환을 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C 같은 경우에요. 만약에 자바스크립트다라고 하면은 2랑 같냐라고 물어보면은 얘는 true일 때도 있고요. false일 때도 있어요. 예, 이게 자바스크립트가 되게 재밌는 문법 중에 하나인 게 이 뭐 안에 있는 숫자가 같으면은 같다라고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경우에는 특정 숫자가 뭔지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3을 이제 물어보면은 뭐 false라고 이제 뭐 답을 해주기도 해요. 그다음에 뭐 1.0 더하기 2.02 뭐 3.0이랑 같냐라고 물어보면 또 false가 나올 때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바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문법에 있어서 되게 자유로운 언어다 보니까 얘네들이 엄격한 타입 체킹을 안 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오히려 뭐 타입 같은 거 안 하고 내가 맘대로 코딩할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게 내가 만약에 코드를 짜요. 근데 이 타입 체킹을 안 하게 되면은 내 특정한 변수에다가 또 다른 값을 넣어가지고 사용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for로프나 반복물 같은 거 돌 때에 내가 요거를 이제 덮어 씌워가지고 새로운 값으로 들어갔는데 뭐 반복문을 돌라고 하니까 뭐 안 된 경우들도 이제 생기고 만약에 내가 뭐 특정한 뭐 리스트에다가 엘리먼트를 넣어놨는데 얘를 갑자기 그냥 변수로 바꿨어요. 근데 forloop를 이 리스트에서 계속 또 돌려고 하면은 얘로 이제 덮어 씌워졌으니까 프루프가 에러가 나겠죠.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그 컴파일 할 때 당시에 체킹이 아예 없다 보니까 런타임에서 항상 에러가 나게끔 되어 있거든요. 얘는 무엇이 문제냐라고 하면은 런타임에서 에러가 발생을 하면 프로그램이 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미리 컴파일 당시에 알아서 수정을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C나 C++,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 가능한데 이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컴파일을 할 당시에 이게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들이 나올 수 있고 프로그램이 실행하다가 꺼질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우리가 얘네들을 이제 사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되는 게 협업할 때 또 문제예요. 요새 웹 개발은 혼자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다 같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다 같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은 나는 뭐 이 A라는 변수에 문자열을 넣었어요. 근데 뭐 누구는 A라는 문자열에 숫자를 넣었어요. 아니면 누구 A는 뭐 불리한 타입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입들이 이제 다양하게 들어가다 보면은 프로그램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이 혼용이 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는 요새 많이 쓰여요. 많이 쓰이기는 하지만 타입스크립트로 넘어가려는 추세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입스크립트는 뭐냐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기본이에요. 예, 근데 여기에다가 타입을 붙여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입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타입이 들어감과 동시에 클래스, 인터페이스의 역할이 좀 더 강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OOP의 개념이 확장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타입스크립트는 C나 파이썬 이런 느낌들보다도 자바와 좀 더 비슷한 언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공부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저는 맨 처음 추천드리는 거는 C나 C++보다는 자바예요. 자바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게 되면은 자바 같은 경우에는 객체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잡을 수 있을 뿐더러 자바는 다른 언어들을 공부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언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C++는 C랑 가깝기보다는 자바랑 좀 더 가깝고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게임 개발을 하신다 그러면은 뭐 나중에 이제 C#이라는 언어들도 이제 배우시게 될 텐데 이 C#이라는 언어도 자바랑 많이 비슷해요. C랑은 저는 비슷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같은 경우에도 객체 지향 언어예요. 얘는 절차 지향 언어가 아니라 객체 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파이썬 자체도 자바의 문법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하신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방학 때 하나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자바를 공부하시는 게 좀 권장을 드려요. 이게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를 빠르게 해가지고 뭐를 만들라라고 이제 할 텐데 여기는 이제 2학년 수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학년 때에 자바는 공부하는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봤을 때 최소 3달 아니면 길면은 6달 정도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겉핥기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시간을 투자해서 문법을 공부를 하고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대한 컨셉을 이해를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학년이시면은 이제 자바를 먼저 좀 공부를 해서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요새 많이 쓰여요. 뭐 자바도 많이 쓰이고 자바스크립트도 많이 쓰이곤 하는데 여러분들이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다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은 자바를 공부하시는 거를 조금 권장을 드리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웹 프레임워크를 배운다라고 하면은 뭐 백엔드든 프론트엔드든 상관없어요. 그냥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타입스크립트를 좀 권장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 타입이라는 제약 조건이 붙은 게 여러분들의 코딩을 괴롭힌다라는 느낌보다도 여러분들의 코딩의 완성도와 안정성을 높인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타입스크립트를 제가 이제 먼저 좀 소개를 드렸는데 이 타입스크립트는 결국에는 자바스크립트의 확장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확장 버전에서 클래스 문법, 타입 문법 이 두 가지가 강조된 문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타입스크립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타입스크립트는 보통 우리가 TS라고 이제 보통 많이 써요. 자바스크립트는 JS라고 이제 많이들 씁니다. 그래서 이 타입스크립트는 프로그래밍 언어기는 하지만 얘가 어셈블리로 변환이 돼서 메모리에 직접 올라가는 애는 아니에요. 이 타입스크립트는 직접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C에서 배우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인터프리터와 그다음에 컴파일러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컴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직접 바이너리 코드로 바꿔가지고 그 바이너리 코드를 직접 실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것도 그냥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컴파일러가 있고 그 다음에 인터프리터가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C나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인터프리터에서 돌아가는 파이썬이나 아니면은 자바스크립트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 하는 애냐라고 이제 보면은 컴파일러는 이 C나 C++ 코드가 주어지면은 GCC라는 컴파일러가 보통 있어요. 아니면 G나 그래서 이 C나 C++ 코드를 이제 어셈블리로 이제 바꾸게 되고요. 이 어셈블리를 또 이제 바이너리 코드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알 거예요. 뭐 .exe 파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커맨드로 이제 얘를 실행을 시키면은 .out이라든지 이런 확장자가 있는 파일들이 나오거든요. 얘네들이 대부분 다 그냥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이루어져 있는 코드입니다. 0과 1로 이루어진 어셈블리는 여러 가지 명령어로 이루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컴퓨터 구조를 배우시면은 이에 대해서 이제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컴파일러는 말 그대로 우리가 만든 하이 레벨 코드를 바이너리 코드인 로우 레벨 코드로 바꿔가지고 실행을 해주는 녀석이고요.
네, 얘는 운영체제에서 직접 실행을 합니다. 인터프리터는 뭐냐면은 얘를 바이너리 코드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 코드들을 직접 한 줄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위에서부터 읽어가요. 읽어가면서 바로바로 실행을 해주는 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에는 바이너리 코드로 바꾸지 않고 실행을 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느리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인바이러먼트,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실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있습니다. 이 컴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바이너리 코드로 바꿔서 실행한 녀석이기 때문에 기계에 대한 디펜던시가 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바이너리 코드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잖아요. 그래서 실행하는 것 자체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속도 면에서 장점이 있다. 그 다음에 C나 C++은 디펜던시가 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얘네들을 한 줄 한 줄 읽어서 실행을 하는 녀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바는 뭐냐라고 하면은 자바는 두 개를 약간 좀 섞어놨어요. 자바는 JVM이라는 자바 버추얼 머신 위에다가 이 코드를 직접 얹어놓고 로우 레벨 랭귀지로 바꾼 다음에 실행시켜요.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바 수업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 JVM이라는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실행하는 애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약간 좀 잘 섞어가지고 장점을 많이 높인 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자바스크립트는 제가 지금 설명하기로 인터프리터 해석 언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TS가 있고 다시 할게요. 예, 자바스크립트가 있으면은 얘는 말 그대로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라는 게 있습니다. 스크립트 인터프리터라는 게 이제 있어가지고 자바스크립트 해석기라고 합니다. 얘가 이제 있어가지고 자바스크립트 해석기라는 프로그램이 자바스크립트를 읽어가지고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이제 실행한 녀석이에요. 그러면 타입스크립트는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 타입스크립트 해석기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있기는 해요. 있긴 한데 얘가 상용화나 대중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타입스크립트를 다 읽어가지고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완전히 바꿔버려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이 있죠. 뭐 뷰라든지 리액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노드.js 기반의 무엇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실행을 시키면은 결국에는 타입스크립트 코드를 싹 다 자바스크립트로 바꾼 다음에 이 자바스크립트를 자바스크립트 해석기에 올려가지고 실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타입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와 완벽하게 호환이 되고요.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 문법을 섞어 써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섞어 쓰게 되면은 굳이 타입스크립트를 쓰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타입스크립트를 쓸 거면은 타입스크립트 문법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타입스크립트는 언어이자 컴파일러예요. 그래서 이 컴파일러가 직접 실행을 해주지는 않지만 컴파일러가 이 타입스크립트를 자바스크립트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진짜 컴파일러는 아니에요. 컴파일러의 역할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TCS라는 이런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TSC입니다. TSC라는 이 프레임워크가 컴파일러의 역할을 수행을 해서 타입스크립트를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이제 변환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타입 검사를 수행을 해줘요. 그래서 이 타입스크립트 코드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문법을 잘 만들었는지 타입을 체킹을 잘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체킹을 하면서 변환을 해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엄격한 그 룰을 체크를 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변환이 돼요. 그냥 워닝 정도만 이제 경고 표시만 쭉 나오고 변환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타입스크립트를 변환을 할 때 여러 가지 설정을 줄 수 있거든요. 이 설정을 잘 주어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법 체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이 타입스크립트는 결국에는 자바스크립트로 변환돼서 실행이 돼요. 이게 왜냐면은 우리가 웹브라우저라는 게 있는데 뭐 크롬이든 사파리든 엣지든 이런 웹브라우저들이 있죠. 웹브라우저 내부에는 자바스크립트를 실행시키는 자바스크립트 해석기라는 파트가 존재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크롬에서는 V8 엔진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V8 엔진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V8 엔진은 이 크롬에서 그러니까 구글에서 크롬을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이 했는데 얘가 성능이 워낙 좋고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얘만 딱 떼와 가지고 이제 만든 게 노드예요.
네. 그래서 이 V8 엔진은 애초에는 크롬에 내장이 되어 있었지만 우리가 이 자바스크립트를 런타임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노드라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어요. 그때 사용을 한 게 V8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 웹브라우저 자체에서는 V8 엔진이 있고 이 V8 엔진 자바스크립트 해석기가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자바스크립트밖에 실행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타입스크립트로 코드를 만들었다 라고 하면은 이 타입스크립트를 자바스크립트로 변환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는 언어이자 컴파일러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랭귀지로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지만 얘는 컴파일을 해줘서 자바스크립트로 변환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 이런 부분들일 것 같아요. 타입 에러가 없으면은 실행도 안전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런타임에서는 이슈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아까도 예를 들었듯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for 뭐 a가 뭐 array라는 게 있는데 뭐 a에서 뭐 어떤 거를 해요. 근데 갑자기 여기 array에다가 10을 넣었어요. 그럼 다시 올라갔을 때 요게 바뀌게 되죠. 그러면은 루프를 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런타임에서 타입 체킹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런타임 에러를 체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꺼지는 것보다는 컴파일 단계에서 개발자한테 경고를 주면서 너 이렇게 코딩하면 안 돼! 라고 알려주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이제 타입 에러가 없으면은 개발자는 편할 거예요. 하지만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 런타임에서 다 체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타입 에러가 없으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요새는 타입 에러를 내주는 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좀 더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데노라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있어서 타입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쓸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지원이 미비해요. 특히나 웹브라우저에서는 자바스크립트만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 얘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 컴파일을 해서 타입스크립트를 자바스크립트로 변환을 한 다음에 사용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npx 또는 npm이라는 프레임 매니저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Node.js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같이 깔린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입스크립트를 이제 실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 뭐죠? VS 코드 있죠. VS 코드에다가 익스텐션을 이제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많이 쓰시니까 윈도우에서는 이제 뭐 설치 파일이 있어요. Node.js를 이제 설치를 하시면은 이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맥에서는 아마 기본적으로 깔려는 있을 건데 추가적으로 이제 브류라는 이제 패키지를 통해서 또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런 패키지 매니저를 이제 깔 수 있고 요거는 이제 그냥 블로그 같은 데 검색을 하시면 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명령어를 이제 터미널에 치시게 되면은 이 타입스크립트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의 약자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이제 ts.json이라는 이런 파일들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옵션들을 이제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내부에서 npx tsc라는 명령어를 치면은 타입스크립트 코드들이 전부 다 자바스크립트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아까 설치한 노드로 이제 직접 실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웹페이지에 직접 올려가지고 같이 실행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에디터를 사용을 하면은 크게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에디터를 안 쓰고 나는 메모장으로 지금 코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타입이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죠. 그러면은 이제 요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은 만들지 않고 타입 체킹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IDE를 많이 쓰시니까 사실 별로 쓸데없는 명령어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추천을 드리는 게 그 웹스톰이라는 그 jetbrain에서 이제서 만든 IDE가 있거든요. 코드를 짤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네, 요게 여러분들의 그 학교 이메일 계정으로 가입을 하면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웹 같은 경우에는
얘 아이디가 저는 처음에 배우기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도 많고 프로젝트 생성도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해보시면은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는데 VS 코드를 이제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이거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다만 타입스크립트나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때에는 익스텐션을 꼭 설치를 하셔야지 컴파일을 할 수가 있어요. 타입 체킹도 해주고요. 그래서 뭐 아이디를 뭐 여러 개 써도 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웹스톤물 권장을 드리지만 VS 코드를 사용을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끔은 뭐 다른 거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니면은 뭐 요새 뭐 커서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이 쓰죠. 뭐 얘도 이제 AI 기능이 잘 되기 때문에 뭐 얘도 뭐 써도 되긴 합니다. 근데 뭐 어떤 거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본인한테 잘 맞는 이런 아이디 코드 에디터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tsconfig.json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 얘는 설정 파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설정을 우리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타겟도 있고 뭐 모듈도 있고 뭐 모듈 레졸루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안 건드리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애들은 결국에는 어떤 버전을 사용을 할 것이냐, 버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ES 버전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보통은 이제 ES 린트라는 그런 타겟을 설정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얘는 자바스크립트 표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얘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표준입니다. 표준. 예. 그래서 뭐 다른 거를 굳이 사용할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표준을 사용을 하면은 문제가 될 일이 없겠죠. 뭐 특정 버전들이 여러 가지 있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자바스크립트 표준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이제 만드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이 또 있습니다. 얘네들은 안전성과 관련된 이슈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트릭트 엄격하게 체크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any 타입을 뭐 허용을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은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요 세팅을 기본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Vue.js를 이제 배우시게 되면은 이제 바이트라는 프레임워크를 같이 사용을 해서 타입스크립트를 이제, 그러니까 뷰 플러스 TS를 이제 같이 해볼 건데, 요거는 제가 실습을 할 때 요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는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셨다라고 하면은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세팅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참고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기능들은 제가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좀 읽어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타입스크립트 에 대한 문법을 좀 알아본다라고 하면은, 크게 보면은 이제 자바에서 사용하는 문법, C++에서 사용하는 문법하고 크게는 다르지 않은데 약간 다른 것들이 좀 많아요. 네, 특히나 타입스크립트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언어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좀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입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조금 많기는 한데, 뭐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는 뭐 문자열이겠죠. 스트링과 같은 문자열.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인테저와 플로팅 넘버를 크게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 언어에서는 그냥 그 플로팅 넘버와 인테저를 이제 그냥 합친 넘버라는 타입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물론 인트라는 타입을 굳이 사용하기도 해요. 얘는 이제 저장 공간에 이점이 있기 때문인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컴퓨터 구조에 이제 배우시게 되면은 왜 인테저가 좀 더 이펙티브한지, 효과가 이피션시한지 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이 기본적으로는 이 넘버라는 타입, 그 다음에 불리언이라는 true false를 저장하는 타입, 그 다음에 뭐 빅 인테저 큰 정수값을 저장하는 타입, 그 다음에 심볼이라는 거는 처음 보시죠. 이 심볼이라는 타입도 있고요. 그 다음에 null이라는 C에서 자주 사용되죠.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는 상태. 네, 요 타입도 많이 사용이 되고, 이와는 별개로 undefined라는 그런 타입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쭉 같이 한번 설명을 이제 드려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게 null type, 그 다음에 undefined, 그 다음에 unknown,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뭔가 비슷하면서도 약간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따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뭐 any, 뭐 never 이런 것들도 이제 처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void는 이제 많이들 아시죠? 네, 반환 값에 이제 붙어가지고 반환을 안 해준다라는 내용이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 타입, 그 다음에 뭐 어레이, 뭐 튜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함수 타입,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이제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 거는 오브젝트 타입이에요. 기본적으로 OOP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는 모든 것들이 클래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바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파이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얘네들은 모든 함수나 모든 클래스들이 기초적인 클래스들을 상속을 받아서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특히나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올라가다 보면은 오브젝트라는 이런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파이썬도 마찬가지예요.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타입스크립트에서도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타입스크립트에서의 오브젝트 타입이라고 하면은 그냥 어떤 클래스든지 어떤 타입이든지 간에 이 오브젝트를 상속받아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 타입은 약간 좀 재밌는 게 어떤 클래스든지 어떤 데이터 타입이든지 다 커버를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브젝트라는 타입이 있고요. 예, 이 안에 뭐 이런 타입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입을 선언을 할 때 오브젝트를 선언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떠한 변수든지 간에 할당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타입스크립트는 우리가 타입 체킹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했죠. 근데 이 오브젝트는 그냥 구현의 편의성을 위해서 만들어둔 녀석이지 얘를 타입으로 쓰라고 만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정말로 모르거나 아니면은 좀 큰 범위의 파라미터를 받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오브젝트를 쓰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쓰는 거를 권장드리진 않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쓸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만들 때 오브젝트는 좀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러면은 에러는 안 나요. 에러는 나지 않습니다. 얘도 결국에는 오브젝트를 상속받아서 만든 딕셔너리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에러가 안 나요. 다만 요러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U라는 거는 이런 키 밸류 값을 갖는 특정한 데이터 타입으로 내가 만들고 싶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 건데 그냥 오브젝트로 지정을 해버리면은 그냥 아무거나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 같은 거를 타입을 하나 만들어요. 타입을 하나 만들고 이 타입에 해당하는 변수를 넣는다. 뭐 이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게 오브젝트는 타입 선언을 하라고 만든 녀석은 아니에요. 이게 객체 지향 언어를 구성을 하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녀석이지 이거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튜플 타입이에요. 튜플 같은 경우에는 C나 C++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죠. 자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야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타입이고 이 타입스크립트에서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는 문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차이점은 이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튜플을 어떻게 생성하죠? 튜플을 이제 소괄호를 써가지고 뭐 1, 2, 3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튜플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타입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소괄호가 아니라 중괄호를 써서 이제 표현을 합니다. 1, 2, 3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데 일단 요거를 좀 설명드리기 전에 타입스크립트에서 변수 선언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변수선언을 어떻게 하냐?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변수선언 어떻게 해요? C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int a는 뭐 10 뭐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사실 초기화는 굳이 없어도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죠. 네.
자, 자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똑같은 방식이에요. 뭐 자바도 여기 비슷하니까 여기 넣어놓을게요.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나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변수 선언을 하냐라고 이제 보면은 그냥 A 뭐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죠. 보통은 초기화를 같이 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원하는 변수에다가 값을 할당을 하면은 얘의 타입이 알아서 정해지지만 타입 체킹은 안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가 타입스크립트를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타입스크립트는 뭐 밑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보통 사용을 해요. 어떤 변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변수 선언 자체는 이 자바스크립트를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럼 자바스크립트는 변수 선언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제 보면은 A는 10 뭐 이렇게 쓰지 않고 보통 두 개의 키워드를 사용을 해요. const 세 개죠, 세 개. var 그 다음에 let 요 세 가지의 키워드를 사용해서 변수를 만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const는 말 그대로 상수를 만드는 변수 선언 방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const a는 10 이렇게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변수를 선언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나중에 a는 뭐 11 이런 식으로 값을 바꿀 수가 없는 상수로서 선언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var이나 아니면 let이나 이제 둘 다 똑같은데 뭐 a는 10으로 설정을 하면은 이거는 뭐 타입이랑 상관없이 a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a에다가 뭐 11 이런 식으로 다른 값을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법 자체가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const, var, let 이라는 요 세 가지의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변수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타입스크립트에서도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어차피 자바스크립트에서 확장이 된 녀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타입스크립트에서는 보통 어떻게 선언을 하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let이나 뭐 var나 뭐 뭐든 쓰든 상관없는데 let을 좀 권장드리긴 해요. 아니면 const를 쓰거나 네, 뭐 let 뭐 a 하고서 여기 이제 변수 이름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const let 그 다음에 요 셋 중에 하나가 들어가게 되고 얘는 이제 변수 이름이에요. 변수 이름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초기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타입 체킹을 굳이 안 넣으셔도 되는데 전 넣는 걸 권장드리긴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랑 똑같이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는 얘 타입이 이 변수에 맞게끔 자동으로 정해져요. 즉 얘는 이제 넘버 타입이기 때문에 A는 넘버 타입으로 강제로 디파인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명시적으로 얘 타입을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콜론을 넣어가지고 이 콜론을 무조건 써야 돼요. 콜론을 넣고 여기에 변수 타입을 넣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를 인테저 변수로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넘버 라는 타입을 쓰고 요 다음에 초기화를 하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뭐 다시 쓰면은 뭐 var a 점점 뭐 string 하고서 hello 요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타입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이 변수 타입이 앞에 나오지 않고 뒤에 붙어 있어요. 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도 이제 예시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도 지금 튜플이 있고 요 뒤에 콜론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뒤에 있는 게 타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타입스크립트는 문자 뒤에다가 변수 이름 뒤에다가 타입을 넣어가지고 변수를 선언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이제 튜플이라는 타입으로 선언을 한 거예요. 이 튜플 타입은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냐면은 이 중괄호를 사용을 해서 내가 넣고 싶은 타입들의 이름을 연속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튜플을 사용하고 싶은데 얘처럼 앞에 있는 거는 string, 뒤에 있는 거는 number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중괄호 string, number 중괄호 닫고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int 세 개를 여러 개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number 하고서 뭐 var 하고서 뭐 a 점점 하고서
우리가 뭐 1, 2, 3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여러 개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변수를 초기화를 할 때에는 타입과 길이 모두 맞아야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만약에 가변 튜플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점을 넣어서 써도 되긴 하는데 웬만하면은 요거를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걸 쓸 바에는 그냥 리스트 타입을 쓰기 때문에, 어레이 타입을 쓰기 때문에 보통은 안 쓰는데, 이런 문법이 있다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튜플 타입은 여기 중괄호가 있고요. 타입을 내가 원하는 거 하나씩 개수에 맞춰가지고 넣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레이가 아니에요. 튜플하고 어레이의 가장 큰 차이점, 자료구조 때 아마 배우셨을 건데, 튜플하고 어레이의 차이점은 인덱싱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튜플을 사용하실 때에는 얘처럼 인덱싱을 사용을 해서 특정 엘리먼트에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값을 이제 가져올 때는 되는데 할당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값을 변경을 할 수 없고, 만약에 추가를 하고 싶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네버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이 네버 타입은 약간 값의 공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타입이 왜 필요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불가능하다는 거를 좀 나타나는 타입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어레이에다가 이제 빈 배열을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얘 타입은 어레이라는 이제 타입으로도 이제 되기는 하지만, 얘 자체를 이제 never라는 타입으로 추론을 해서 얘를 사용할 수 없다. 결국에는 false라는 타입으로 다시 캐스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의 문법들 중에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살펴보면은 빈 배열 아니면은 빈 스트링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네버 타입을 경유를 해가지고 타입 추론을 수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시도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실행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any와 unknown 타입인데,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